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던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미크론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 역량의 우수성이 10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지나친 두려움을 경계한 겁니다.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때 1,000명을 넘나들던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와 동네 병의원 참여 등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며 일부 혼선이 지적되고 있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조속한 현장 안착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와 비교하면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체계를 전면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T 전략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역 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도 간소화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키트를 빠짐없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역학조사도 효율화해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합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사흘 연속 3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재택치료자만 15만 명에 달하는 등 확산이 거세지자 고위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기 위해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의료 체계로 개편한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에 대해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반 환자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계획과 달리 동네 병의원의 재택치료 참여율이 더딘 것도 문제입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1,900여 곳이 넘은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검사 키트나 보호장구 구매, 동선 분리 등 방역 당국의 지원 없이 개별 의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이 선택과 집중의 방역 체계 전환을 했지만 오미크론 정점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의 급증이 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쇄적 파장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가 붕괴될 뻔했던 경험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긴축보다는 경기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은 강한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긴축 우려 속에서 그간 극심한 변동을 보였던 미국 증시.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월 고용지표 호전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도 지난주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13% 상승했고 핀터레스트와 스냅 역시 각각 11%, 58% 상승하며 주요 기술주들이 대거 포진한 나스닥 지수 역시 1.58% 반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시 전문가들은 긴축 우려는 이미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향후 경제 정상화 기대로 모아지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외국인의 경우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2천억 원가량 순매수한 데 이어 금융주를 대거 사들였고 업황 개선 기대 업종과 동시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호텔신라 등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도 사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도한데 이런 상태에서 전략은 업황이 정말로 좋거나 그러한 기업들이면 투자하기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이 하나의 투자의 축이 될 수 있고 특히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과 맞물려 경기 민감주 가운데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중국의 올림픽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3월달 중국 첫째 주말에 양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든지 지금 최근에 워낙 지금 중국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니까 부양책 가능성도 높거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 지금 만약에 3월달부터 정책적인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약간 주가는 약간 락바텀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이번 주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긴축 속도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